4.13 총선 참패 이후에 지도부 공백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 선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는 왔는데 뭐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당선자 대회가 열리죠. 20대 총선 당선자 전원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심 의원님 뭐 어쨌든 이번 선거 참 심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 어려웠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공천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공천 예.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런 계파 프레임으로 나눠서 사람들을 편갈랐던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심판하셨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천 때문이 그렇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누가 제일 책임이라고 보세요? 여러 분야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천을 실제 주도했던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의견을 펼쳐왔던 청와대 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책임의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내에서 비박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쪽에서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 자체도 역시 이 계파 갈등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계파 갈등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원내대표는 앞으로 참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어느 계파니까 된다 안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소망스럽지 못합니다. 예. 아니 어느 계파 물론 뭐 근데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겠죠. 예. 그것은 이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잘 분석을 하고 예.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대로 제시한 리더십 있는 인물이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 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좀 오르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금액은 되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만일 하게 된다면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그럴 만한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원내대표보다는 그 차라리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좀 더 내공을 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정진석 의원 두 분이 주로 많이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 어느 분이 지금 좀 더 많이 거명이 되고 하는지, 그거는, 언론에서 여러 분야를 좀 취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의 겸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좀 나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지금 원내대표가 뽑히는 게 지금 다음 일주일 후에 지금 뽑히게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비대위원장 지도부 공백 사태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지도부가 구성돼서 당이 빨리 지금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시급하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촉박함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내대표가 이제 제2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3당 체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고 하기에 원구성하고 하는데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업무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너무나 일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적절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2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복당 신청은 지금 두 분 빼놓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신청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빼놓고는 다 오늘 조건해 놨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받아들이면 제2당이 아니라 제1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숫자로는 뭐 일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지난 총선 민의 한쪽에서는 지금 총선 민의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복당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복당은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할 게 아니라 지금 5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모두 다 복당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윤상현 2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한 분은 막말을 했던 거고 한 분은 정책 견해가 다르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개별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제가 이제 5+2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은 2분을 한 묶음으로 하자는 얘기냐라는 얘기였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표현을 좀 잘못했던 거고요. 그러나 5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 차이가 없으니까 다 받아들이되 유승민과 윤상현 2분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심 의원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당내에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5분은 먼저 받아들이고 나머지 그 2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자, 시간적을 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비대위 구성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비대위 구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위원장은 저희 지금 현역이 아닌 외부에서 지금 분명히 오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현역이 맡게 되면은 또다시 뭐 개파가 어떻더니 그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될 테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거고 그리고 비대위원도 현역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비대위원회는 정당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구성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당 경험을 가졌지만 현역 정치인이 아닌 사람, 그죠? 근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맡아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특정인을 제가 거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국민적인 신망이 있는 분으로서 현재 난국을 헤쳐나갈 분들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 몇 분 거명이 되시던데 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당을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하면은 뭐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요. 지금 부산에 내려가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근데 아니 전 기름 닦고 있다는 사진을 이렇게 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조용히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다시 등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지금 뭐 김무성 의원께서 지금 본인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이 물론 판단하지만 주위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같은 상황 혹은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움직이시기는 쉽지가 않으시겠죠.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대표로서의 이 활동 문제 그리고 나중에 지금 옥새파동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왔었던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당장 지금 움직이시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또 하나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이제 TK 지역의 의원들 최경환 의원이 그랬다 그러죠. 일단 좀 서울에 올라가지도 말고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 보이자 적절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이른바 진방 마케팅이라는 것의 그 중심에 서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역풍이 분명히 이번에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뭐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자숙하는 모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하고도 관련이
관련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예전에는 새누리당 출신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다가 다시 안철수의 멘토로도 불렸던 바로 윤여준 전 장관이요. 이번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력하는 사업에 추진 단장 자리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윤여준 전 장관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본인의 지금 뭐 자유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든. 물론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가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는 있던데, 근데 그 정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논평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내에서 이른바 세대 교체론 나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세대 교체론의 주역이 남경필 원희룡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남경필 지사와 함께 한다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추론들이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도정에 뭐 도움을 받겠다 뭐 그렇게 지금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